그녀는 매일 밤 숲길을 따라 퇴근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그 길목엔 오래된 자판기가 하나 서 있었다. 빨간색 기계 안에서 고요히 빛나던 것은 하얀 우유 한 병뿐이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우유를 눌렀다. 따뜻했다. 그리고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졌다. 잠자는 숲이라 불리는 이 지역에는 오랜 전설이 있다. 이 자판기는 누군가의 꿈속에 처음 생겼고 나중에 현실로 흘러나왔다는 이야기. 밤이 되면 자판기는 낮보다 밝게 빛난다. 숲의 나무들이 숨을 고르고 공기가 젖어드는 시간에만 작동한다. 사람들은 가끔 말했다. 우유가 한 번만 나오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유를 물어본 사람은 모두 다시 이 숲을 찾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우유를 마셨다. 한 모금이면 잠이 잘 오고 악몽이 사라졌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판기의 불빛이 자신이 다가올 때마다 더 밝아졌다. 마치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리고 어느 날 기계 안에 우유가 2병 있었다. 첫 번째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병이 떨어졌다. 두 번째 버튼은 처음 보는 위치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엔 2병쯤 마셔도 괜찮겠지 생각했다. 첫 병은 평소처럼 따뜻했다. 두 번째 병을 입에 댔을 때 냄새가 조금 달랐다. 차가운 흙냄새, 나무 껍질의 향. 목을 넘기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숲은 그대로였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했다. 자판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단지 자판기 속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그녀 자신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그녀는 깨어나지 못한 게 아니라 꿈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자판기는 작동한다. 단 두 번째 버튼이 빛날 때는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규칙 제1항. 우유는 한 병씩만 나온다. 단 그날의 잠이 깊다면 예외가 생긴다. 자판기는 기본적으로 한 사람당 하나의 병만 제공한다. 하지만 당신이 극도로 피곤하거나 약물의 도움을 받았거나 혹은 이미 경계가 흐릿한 상태로 이곳에 도착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판기는 당신의 의식 상태를 감지한다. 깊은 잠에 빠질수록 경계는 약해지고 그 틈을 통해 두 번째 선택지가 나타난다. 하지만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깨어나 봐야 알 수 있다. 규칙 제2항. 두 번째 버튼은 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자판기의 패널에는 명백히 2개의 버튼이 존재한다. 하지만 해가 떠 있는 동안 아무리 눈을 비비고 자세히 들여다봐도 하나만 보일 것이다. 두 번째 버튼은 빛을 거부한다. 오직 어둠이 충분히 내려앉았을 때 달빛조차 희미해진 순간에만 그 윤곽이 드러난다. 낮에 억지로 찾으려 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만지려 한 이들은 자판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둘러버렸다. 규칙 제3항. 첫 병을 다 마시기 전엔 절대로 두 번째를 선택하지 말 것. 서두르면 안 된다. 첫 병의 우유는 일종의 통행증이자 계약서다. 그것을 완전히 비우는 행위는 당신이 이 공간의 규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증표가 된다. 하지만 첫 병이 반쯤 남은 채로 두 번째를 고르는 순간 당신은 두세 개의 중간에 끼이게 된다. 몸의 절반은 현실에, 나머지 절반은 저편에 남겨진 채. 그 상태로 깨어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거울을 볼 용기가 있다면 말이지만. 규칙 제4항. 두 번째 우유는 따뜻하지 않다. 냉기가 손끝을 잡을 것이다. 두 번째 병을 집어드는 순간 당신은 그것이 왜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얼음보다 차갑고 금속보다 냉혹한 온도가 손가락을 타고 팔을 지나 심장까지 기어오른다. 이건 단순한 냉장고의 온도가 아니다. 이곳은 생명이 머무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져온 것이기에 생명의 온기를 거부한다. 병을 놓고 싶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냉기는 당신을 선택했고 당신은 끝까지 마셔야만 한다. 규칙 제5항. 마시고 난 뒤 바로 잠들면 그 숲의 일부가 된다. 우유를 다 마신 후에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 최소 30분, 가능하다면 1시간. 몸속을 흐르는 액체가 완전히 소화되고 당신의 체온과 동화될 시간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피곤에 지친 채 바닥에 누워 눈을 감는 순간 당신의 의식은 숲으로 흘러든다. 나무 뿌리가 되거나 이끼가 되거나 혹은 숲속을 헤매는 그림자들 중 하나가 된다. 이따금 자판기 앞을 지나가는 누군가가 유리에 비친 낯선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규칙 제6항. 깨어났을 때 자판기가 아직 켜져 있다면 거긴 현실이 아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신이 잠에서 깨어날 때쯤 자판기에 불은 꺼져 있어야 한다. 자판기는 한 사람의 방문이 끝나면 휴식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을 떴는데 여전히 밝은 빛이 당신을 비추고 있다면 주변을 다시 살펴보라. 나무의 배치가 미묘하게 다르거나 공기의 질감이 이상하거나 자판기 패널에 글씨가 읽히지 않는다면 확실하다. 당신은 아직 꿈속에 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나가는 방법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규칙 제7항. 자신의 얼굴을 자판기 유리에 비추지 말 것. 자판기의 표면은 완벽한 거울이다. 너무나 선명해서 어둠 속에서도 얼굴이 또렷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 유리에 비친 것이 정말 지금의 당신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어떤 이들은 자신보다 10년 늙은 얼굴을 봤고 어떤 이들은 눈동자가 없는 얼굴을 봤다. 가장 운이 나쁜 경우 거울 속에 당신이 먼저 웃는다. 당신이 웃기도 전에. 그 순간 누가 진짜인지 구분할 방법은 없다. 유리를 응시하지 마라. 궁금증은 값을 치러야 한다. 규칙 제8항. 우유의 맛이 달콤하게 느껴진다면 이미 꿈속이다. 진짜 우유는 달지 않다. 고소하거나 고단백한 맛이 날 뿐이다. 하지만 입안에 퍼지는 맛이 꿀처럼 달콤하고 혀끝에서 녹아내리며 더 마시고 싶다는 갈망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현실을 벗어났다. 자판기 앞에서 병을 들고 있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꿈의 영역에 발을 들인 것이다. 당황하지 마라. 아직 돌아갈 방법은 있다. 병을 천천히 내려놓고 세 걸음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숲을 빠져나가라. 달콤함에 취해 끝까지 마셨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맛을 갈구하게 될 것이다. 규칙 제9항. 누군가가 먼저 그 버튼을 눌렀다면 기다려야 한다. 그가 깨어날 때까지. 자판기는 한 번에 한 명만 상대한다. 만약 당신이 도착했을 때 이미 누군가의 빈병이 자판기 앞에 놓여 있거나 멀리서 누워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인다면 절대 서두르지 마라. 그들의 여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억지로 버튼을 누르면 두 사람의 꿈이 엉키고 깨어날 때 당신은 그 사람의 기억 일부를, 그들은 당신의 기억 일부를 가지고 깨어난다. 최악의 경우 둘 다 깨어나지 못한다. 인내심을 가져라. 자판기 앞에서의 시간은 빠르게 흐른다. 규칙 제10항. 숲이 조용할수록 자판기는 오래 작동한다. 숲의 소음은 생명의 증거다. 바람 소리,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작은 동물들의 움직임. 하지만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완벽한 침묵이 내려앉으면 자판기의 힘은 극대화된다. 고요함 속에서 자판기는 더 깊은 곳까지 연결되고 더 오래 불을 밝히며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어떤 밤은 너무나 조용해서 자판기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작동하기도 한다. 그런 밤에 이곳을 찾는다면 조심하라. 깊은 침묵은 깊은 곳으로의 초대장이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돌아온 이들의 눈빛은 예전과 같지 않다. 경고 메시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판기는 1987년부터 숲속 깊은 곳에 존재해 왔습니다. 설치자도 관리자도 알려진 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자판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발견 신고 또한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3명이 이 자판기를 이용한 후 실종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지품은 자판기 반경 50m 내에서 발견되었으나 본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색견들은 이 지역에 들어서면 집기를 거부하고 전자기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처벌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법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자판기는 당신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숲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자판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전해드릴 마지막 조언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녀의 도시 출근길엔 이제 새로운 자판기가 하나 생겼다.
여전히 밤마다 하얀 불빛이 켜진다. 단 두 번째 버튼은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다. 당신이라면 어떤 우유를 먼저 고를 건가?